뭐라고요? 이게 진짜 그 공을 내가 맞았어야 했는데. 아이 부러워. 공주님 예쁘던데. 이제 뇌음사까지 한 300km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남았다는 사실에 신난 삼장이 박차를 가하죠. 이 고생길도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길을 가던 일행이 한 절에 도착을 합니다. 똑똑똑 실례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꽤 되더랍니다. 삼장 일행이 들어가면 항상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삼장은 제자들이 혹시라도 사고 칠까봐 에헤이 야야야 마 가만히 있어! 제자들한테 쉴 새 없이 주의를 줍니다. 절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내일 닭이 울기 전에 우리가 나갈 테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고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절에 있는 나이가 많은 노스님이 오더니 일행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삼장이 자기 45살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100살 넘었대. 그러면서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손오공이 영감님 그러면 저는 몇 살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노수님이 자기가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보이질 않는다고. 지금 나이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잠깐 저 좀 따라오십시오. 이러더니 손오공하고 삼장을 데리고 절의 뒤쪽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돌멩이로 만든 벽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는데 이 노스님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 아이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이러시냐고. 무릎 나간다고.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러는데 자기가 오래도록 살면서 세상만사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는데 일행분들을 만난 순간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때는 바야흐로 작년 이맘때쯤 자기가 방에서 달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에 한바탕 샥 불더니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울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나라 공주라면서 밤에 꽃 구경하다가 바람에 휩쓸렸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더라. 그래서 노스님이 일단 빈 방에다가 공주님을 넣어두고 괜히 예쁜 공주님이 계시면은 절에서 수행하던 젊은 스님들이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돌로 담을 두르고 다음날 자기가 요괴를 잡았다고 근처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알아듣고는 그날부터 미친 척을 하더랍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말도 하고 똥오줌도 안에서 싸고 그러더니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밤만 되면 거기 안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울더라. 그래서 나도 그 다음부터 궁궐에 가서 공주님의 행방을 조사해 봤는데 공주님은 궁에서 잘 지낸다더라. 그런데 내가 대뜸 들어가서 궁에 잘 있는 공주님 머리채 붙잡으면 나이도 많은데 사람들이 다 노망난 줄 알지.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될 텐데 그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현상 유지만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삼장 일행을 만났으니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잘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장이랑 오공이 듣고는 알겠다. 얘기 끝났으면은 우리 돌아가서 잠 자겠다.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죠. 숙소에서는 팔개가 아니 새벽에 출발한다더니요. 어딜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놓고 막 내일 피곤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꿍시렁대다가 손오공한테 꿀밤 팍 맞고 꽃나라로 가버리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에 삼장 일행이 떠나려는데 노스님이 다가와서는 조심스럽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팔을 붙잡더니 이번에 좀 무서운 표정으로 진짜 부탁드린다고. 알겠다고. 이거 누가 요괴인지 모르겠네 진짜. 그리고 얼마 뒤에 노스님이 말한 나라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한 곳은 천축국이었다. 보통 천축국이라고 하면 인도라고 하는데 서유기 지도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비교하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나라가 있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소개하고 여권에 도장 받으러 왔다 이러면서 숙소에 짐을 푸는데 오늘 나라에 재밌는 일이 있대요. 천축국 임금님 딸이 올해로 20살인데 오늘 신랑을 정하기로 했다. 거리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만든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초반에 삼장 어린 시절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장도 괜히 아련한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다가 아차차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빨리 여권에 도장 받아가지고 그냥 떠나자. 그러고서 임금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공주가 공 던지는데 거기 한번 다녀오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장은 야 이놈아 한눈 팔 시간 없어. 빨리 가서 도장이나 받고 떠나자.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거 잊어먹었냐고. 진짜 공주 가짜 공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고. 그거 확인하려면은 봐야 되지 않겠냐. 오늘 공 던지게 한다고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쓱 가서 한번 보고 옵시다. 삼장이 듣고 보니 또 그럴듯해. 그러니까 옆에서 팔개가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사오정이 돼지머리하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치지 말라고.
평소에 원래 사우정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 끝물이 되니까 이제 서로 맘먹는 거죠. 그리고 삼장도 평소면은 그냥 흘리고서 웃고 넘어갔을 텐데 오정이 말이 맞다. 넌 못생겨서 안 된다. 그래서 오공이만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개가 아니 형님이나 나나 못생긴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장이 네 말이 맞긴 하다. 하지만 오공이는 머리가 좀 작아서 가리면 된다. 그래서 삼장도 손오공이랑 공 던지기 구경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의 결정이 삼장 일행을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게 할 줄은 이때는 알지 못했다. 지금 천축구 공주의 정체는 요괴였는데 임금이 왕비, 후궁, 자식들이랑 달밤에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던 요괴 한 마리가 공주를 납치해서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변신해서 공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조만간 당나라 스님이 그곳을 지나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 던져서 신랑 정하기 이벤트로 삼장을 맞춰서 삼장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첫날 밤 삼장의 그 원양진기를 빼앗아서 신선으로 승급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해서 길거리에 공을 들고 공주가 나타났을 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공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공주님 바로 저예요 저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을 던져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공주로 변한 요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삼장을 찾더니 그대로 포심으로 삼장한테 공을 탁 내리 꽂아서 순식간에 맞춰버리게 됩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손오공도 대응을 못하고 삼장은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공이 또잉 튕기더니 삼장 소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공주와의 결혼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삼장한테서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삼장을 지켜야 되니까 10m 정도 되는 괴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게 됩니다. 삼장을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손오공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사이에 궁궐의 신하들이 몰려와서 삼장한테 절을 하면서 귀하신 분이라고 막 축켜 세워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장이 만만한 게 손오공이니까 손오공한테 이 미친 원숭이 놈 너 때문에 또 아주 골탕 먹게 생겼다고 그리고 성질을 부리니까 손오공이 웃으면서 아니 그게 왜 제 탓입니까? 공이 사부님 맞히고 지가 좋아서 사부님 소매로 들어갔잖아요. 아씨 야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부님 걱정 마시고 우리 지금 14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이런 적 많잖아요. 일단 결혼한다고 하고 서천행은 제자들한테 마무리시켜야 되니까 여권의 도장을 받은 다음에 궁궐로 우리들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길로 삼장은 신하들한테 이끌려서 공주랑 궁궐로 가는데 임금님이 기분이 나쁘지. 나라에 힘 있는 집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유력한 집안도 있었을 거고 야 그래도 최소한 이런 집안들하고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빡빡 이스님이 공에 맞았다고 하니까 언짢아 하고 있었어요. 삼장한테 야 너 뭐 하던 놈이냐? 근데 삼장이 여기서 자기 그냥 보잘것없다. 그러면서 적당히 모자란 척 하면 되는데 자기 뭐 대당나라에서 왔다는 둥 부처님 만나러 간다는 둥 잘난 얘기 엄청 합니다. 거기다가 삼장의 유일한 재능이 또 있잖아요. 외모. 당나라 출신의 임금님 의형제래. 거기다가 외모 버프를 받으니까 임금님 마음이 살짝 녹아. 그래가지고 야 얘도 괜찮은 것 같아. 뭐해? 다들 결혼 진행시켜. 이렇게 마음에 든 임금님이 결혼식을 추진하니까 그제서야 삼장이 자기 그냥 보내주면 안 되냐고. 임금님 저는 서천에 가야 합니다. 제발 어명을 걷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고얀 놈이 야 봐봐라 내 딸 얼마나 예쁘냐. 내가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사이 고를 때 온갖 시험에 체력 테스트 인적성 검사 이런 거 하고 2차 3차 면접으로 사이를 뽑아라 모자랄 판에 그깟 공 던지기로 길 가다가 네가 맞아가지고 너 사이 시켜준다는데 고맙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파혼시켜달라고. 야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바로 목 날아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삼장이 정신을 차리고서 임금님 제가 건방졌습니다. 압류 저같이 미천한 놈이 감히 공주님이랑 결혼을 하다니 대대로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그치? 아유 근데 제가 어쨌든 서천에 불경을 가지러 가긴 해야 돼서 여권에 도장 찍어주시면은 제가 제자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걔네들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거 해야 돼? 알았어 거기까진 봐줄게. 여봐라 당장 내 사위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때 손오공은 숙소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경사났다고. 사부님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들은 팔개가 뭐라고요? 이게 진짜 그 공을 내가 맞았어야 했는데. 오정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 아이 부러워 공주님 예쁘던데. 그러니까 손오공이 헛소리 말고 짐 챙겨. 사부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러니까 아유 형님 사부님 이제 공주님이랑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럴 텐데 뭘 도와주러 가요. 팔개가 흉한 얼굴로 말하니까 손오공이 팔개 귀를 잡고는 어디서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 사부님 결혼식에 머리만 가고 싶어? 코에 돈 좀 꽂아줘? 이렇게 지가 먼저 시작해놓고 팔개가 선 넘었다고 성질을 내는 사이에 병사들이 와서 제자들은 삼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임금님 앞에 세 제자가 가니까 이제 기싸움이 시작이 되죠. 임금님이 프로필을 물어보는데 손오공이 또박또박 임금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아니 어디서 건방지게 임금님 가까이 가냐고 거기서 갖고 고하거라 이놈! 그러니까 손오공이 우리 출가인들은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들이 왜다? 이놈들 임금님께서 너희들 출신을 묻지 않으시냐? 당장 상세히 고하지 못할까? 근데 손오공이 보니까 임금님 옆에 삼장이 어깨가 이렇게 접혀갖고 서 있는 거에 쭈구리처럼 아니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지 이게 또 남이 함부로 하면 또 그 꼴은 또 못 보잖아. 손오공이 임금님한테 소리 지르죠. 아니 이왕 사이 삼기로 했으면 옆에 나란히 딱 앉게 해줘야지 지금 백년손님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임금님이 놀래가지고 그래 이봐 사위 옆에 앉게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들 이력을 술술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이 깜짝 놀라 자빠지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양반들인 줄 몰랐던 거지. 그러더니 삼장 손을 붙잡고 이복의 사위 자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단한 신선들인 줄 몰랐다네. 앞으로도 내 잘 부탁함세. 이제 삼장을 완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인 임금이 숙소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서 밥 배부르게 먹고 모두가 잠자리로 돌아간 깊은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삼장이 손오공 멱살을 붙잡죠. 이 자식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기어코 내 발목을 잡는구나. 사부님 일단 이거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내 공주를 만나면 제가 이 화한 금정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주가 요괴라면 다 함께 무찌르고 인간이면 그냥 결혼해서 사십시오. 여기 나라도 좋아 보이던데? 공주가 20살이면 사부님 45살이니까 25살이나 어리자 어디 가면 사부님이 도둑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팔개가 그러게 말이오 형님 부럽습니다. 와하하하하. 삼장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 자식들이 선 넘네. 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이게 지들 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한다 이거지? 좋아 돼지 넌 나중에 손 봐줄 테니까 저기 빠지든지 물에 빠져있든지 뭐 알아서 하고 원숭이 너는 내가 지금 긴 고주로 머리를 깨버려야겠어. 그랬더니 손오공이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아유 사부님 제발 그것만 봐주십시오. 아이 다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내일 봐서 공주가 요괴가 아니고 사람이면은 저희가 그냥 궁궐에서 깽판 한번 놓죠 뭐. 그 다음에 사람들 정신없는 사이에 도망치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삼장이 듣고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일단 우리 잘까? 이러고서 잠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깽판 치고 도망치는 건 요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삼장이 정의의 편이니까 뭐 이것도 옳은 일이겠죠 뭐. 다음 날부터 며칠 뒤 결혼식까지 흥청망청 제자들도 궁궐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데 드디어 결혼식 날 임금님이 공주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공주가 아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예비신랑 제자들 셋 있잖아요. 제가 그 셋은 너무 못생겨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빠. 나 알죠? 외모보다 마음 보는 거. 근데 제자 세 분은 마음도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그러니까 임금님이 듣더니 뭐라고 하겠어. 알겠다 그러지. 그래서 다음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한테 돈도 많이 주고 여권에 도장도 찍어주고 빨리 서천으로 가버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내일은 받아. 그러더니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삼장이 깜짝 놀라잖아. 그래가지고 임금님 옆에 있던 삼장이 뛰쳐나오더니 손오공 멱살을 다시 붙잡고 이를 뿌드득 갈면서 야 니네 왜 가? 나 안 구해줘! 그러니까 손오공이 한쪽 눈을 잉크를 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저희는 불경을 받으러 지금 서천으로 갈 건데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요러고서 가버립니다. 궁 밖으로 나와서 팔개가 형님 진짜 갈 거요? 물어보는데 손오공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꼬리털로 분신을 만들고 진짜는 꿀벌로 변신해서 궁궐 안에 있는 삼장한테로 가게 되죠. 사부님 제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삼장은 안심하게 되죠. 잠시 후에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궁녀들이 엄청 예쁘게 하고 잔뜩 와가지고 공연을 해요. 근데 손오공이 감탄을 합니다. 궁녀들이 이뻐서 감탄을 한 게 아니고 이 이쁜 궁녀들을 보고도 삼장의 마음에 흔들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스님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사이에 공주가 들어오는데 공주 머리에 요기가 한 가닥 이렇게 쫙 흐르고 있더랍니다. 사부님 공주는 가짜입니다. 제가 당장 잡아올게요. 근데 삼장이 지금 말고 나중에 하래요. 지금 임금님이랑 왕비가 있는데 네가 난동 부리면 놀란다는 거죠. 그런데 삼장이 그 말을 하려던 찰나 손오공이 먼저 뛰쳐나가서 공주 멱살을 붙잡습니다. 이 건방진 요괴놈이 감히 우리 사부님의 진기를 훔쳐서 욕심을 채우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쁘게 꾸며놓은 결혼식장 순식간에 둘이서 싸워서 아수라장이 되죠. 막 삼장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임금님 붙잡고서 막 걱정 마십시오. 소승의 제자가 법력으로 공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중입니다. 분위기가 카톨릭에서 하는 그 구마의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공주로 변해 있던 요괴는 결혼식장을 벗어나서 궁궐을 다니면서 손오공이랑 싸우는데 얘가 이상한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싸우더래요. 그리고 한참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손오공이 여의봉을 하늘로 쫙 던져서 막 수천 자루로 만들고서 요괴를 공격하니까 요괴가 이번에 천계 쪽으로 도망을 가더래. 손오공이
근둔을 타고서 날아가고 수문장들한테 어이 거기 요괴 날아가니까 문단속 잘해. 그러니까 요괴가 다시 손오공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둘이 또 신나게 싸우는데 넌 어디서 뭐 하던 놈이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달나라 월궁에 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용하는 무기가 절구공이 같더래요. 그런데 순간 이 요괴가 눈부신 빛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뿅 사라져버립니다. 일단 궁궐로 돌아가고 저팔계랑 사오정한테 사부님을 잘 지키라고 하고 근처 산으로 날아가서 이제 산을 뒤져보죠. 잠시 뒤에 산신령이랑 토지신이 막 울면서 나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천대성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제발 좀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어. 손오공은 보면 막 죄다 막 후드려 패고 기강 잡고 막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근데 또 손오공이 그게 싫지는 않은가 봐. 부인은 하지도 않더라고. 안 맞고 싶어? 그럼 여기 어디 있는지 말해. 찾아와. 그러니까 토지신이 여기 근처에 토끼굴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손오공이 가서 요괴를 찾아냅니다. 근데 토끼가 워낙 빨라서 결국 다시 밤이 돼가지고 손오공이 약이 잔뜩 올라있을 때 하늘에서 누군가가 손오공을 부릅니다. 대성! 잠시만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달나라에 살고 있는 태음성군 등 뒤에 항아 선녀들도 오색빛의 구름을 타고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선녀들이 예쁘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태음성군 말에 의하면은 얘가 달나라에서 절구짓던 옥토끼인데 이놈이 잠겨진 문을 열고 궁 바깥으로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옥토끼가 그동안 얼마나 학대를 당했냐?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이죠. 가둬두고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얘가 왜 도망쳤겠어? 근데 뭐 아무튼 태음성군이 점을 쳐보니까 저 토끼놈이 오늘 대성의 여의봉에 맞아서 죽는 운수여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왔다. 제발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아니 잠깐 태음성군님 저 토끼놈이 진짜 공주는 어디다 날려버리고 지금 공수행세를 하면서 사부님의 진기를 흡수하려고 했던 이 악독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음성군이 진짜 공주와 옥토끼의 인연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나라 공주가 원래는 천계에서 일하는 궁녀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옥토끼 귓방맹이를 한 대 팍 후드려 친 적이 있대요. 왜 후려쳤는지는 안 나와. 그냥 한 대 훅 후드려 쳤대요. 그래서 그 업보 때문에 속세를 그리워하게 되고 하계에 내려가서 살게 됐다. 그리고 옥토끼는 딱이 맞은 게 억울해서 하계로 몰래 내려와서 공주를 납치해서 들판에 던져버리고 삼장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뭐 아무튼 일이 잘 안 됐고 결론적으로는 뭐 죽은 사람 없이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귓방맹이 한 대가 아주 비싼 깽값을 물었죠. 손오공이 더 따지고 싶었는데 뭔가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이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태음성군이 토끼한테 네 이놈 당장 돌아오거라. 그래갖고 토끼를 주섬주섬 챙기게 되죠. 손오공이 오시는 김에 임금님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궁궐로 다 같이 가는데 지금 국에 누가 있어? 저팔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팔계가 예전에 달나라 항아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해서 하계로 추방됐잖아. 근데 저팔계가 또 항아를 보더니 항아한테 가서는 이봐요 아가씨 우리 모르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이야말로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이러니까 항아가 어떻겠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썩은 표정으로 팔계를 쳐다보고 손오공이 이 미친 돼지가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따귀를 계속 후려치면서 너 이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여기가 어디라고 희롱지르냐고 막 이러면서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태음성군은 선녀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약간은 소란스럽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사건은 해결됐지만 진짜 공주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진짜 공주가 성밖에 어떤 절에 미치광이인 척 연기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임금님이랑 왕비가 바로 뛰쳐가게 됩니다. 절로 가서 노스님한테 상황을 듣고 진짜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노스님이 돌문을 쫙 열자 그 안에 더럽고 초췌한 공주가 나타나게 되죠. 임금님이랑 왕비는 공주를 껴안고 한참을 울어.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막 그 오물 구덩이 안에서 막 더럽고 냄새나 오를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내 딸이라는 거지. 그래서 막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울고 향수를 넣은 목욕물에 목욕을 시키고 가지고 온 최고로 깨끗하고 고급진 옷으로 갈아입혀서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장과 손오공 일행은 다시 뇌음사로 길을 떠나게 된다. 길고 길었던 서유기 이야기도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와, 길었다.